언니 본교재 페이지 한번 알려주세요. 파수꾼 아마 이나 선생님이랑 저번 주에 했던 거 뒤에 있을 거예요. 꽃이랑 라디오 다음에. 몇 페이지죠? 이래요. 이게 페이지가 제가 글자를 줄인 걸 깜빡해가지고 좀 크게 나왔어요. 자, 어쨌든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은요, 여러분의 총 9개의 시험 범위 중에 유일한 극갈래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서정갈래 아니면 서사갈래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거는 서정갈래와 서사갈래, 그러니까 서정갈래 다른 말로 하면은 시적, 그쵸? 서사갈래 다른 말로 하면 소설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 둘만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오늘 배울 마지막 갈래는 극갈래, 즉 다른 말로 하면 연극 또는 영화 등의 극을 위한 대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갈래의 종류에는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내신이든 모의고사는 보통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희곡이라는 갈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드라마 대본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 이렇게 보통 3가지 안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희곡이기 때문에 나머지 2개는 외부 지문이 아닌 이상 당장 여러분들이 볼 일은 별로 없긴 할 거예요. 근데 종종 이 희곡을 시나리오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시나리오를 희곡으로 바꾼다든가 등의 갈래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만 오늘 좀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극갈래의 공통적인 특징을 좀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서정갈래, 시는요, 시이기 때문에 정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작품의 화자의 정서라든가 아니면 대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했죠. 특히 그 중에서 사건은 뭐예요? 갈등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냐 없냐도 꽤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3월에 봤던 난소공 같은 경우에도 갈등이 존재하죠. 철거민들과 그 철거를 하는 권력자 기억나시죠? 그리고 교술관리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수필입니다. 자, 오늘 볼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앞에 갈래와 비교를 하자면은 소설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서사갈래 소설은요 실화예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얘는 허구입니다. 허구성을 기반으로 해요. 그럼 밑에 나오는 수필은요, 수필은 작가의 이야기는 사실성을 기반으로 해요. 그럼 극은 어떨까? 극은 둘 중에 뭐랑 가까워요? 소설. 허구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허구성을 기반으로 해서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소설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다른 특징은 얘는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이에요. 우리 소설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이런 식으로 과거형이나 현재랑 구분됐었잖아, 그치?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현재형이어야 돼요. 왜 그럴까? 희곡은 왜 무조건 현재형일까? 극은? 이게 4년되는 환경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판된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희곡이든 나머지든 다 그 상황에서 대사를 그 순간에 현재에 내뱉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사가 다 현재 진행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점이 소설과의 차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극갈래는 이런 특징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볼 희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극 또는 무대 사면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특징들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극갈래니까 요 세 가지의 특징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희곡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몇 가지 있다라는 거죠. 자, 무대에서만 상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는 것 또는 집에서 OTT, 넷플릭스로 보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연극을 보러 대학로까지 가서 보는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드라마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영상 매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별로 없어요. 어느 거든. 공간의 제약도 없고 시간의 제약도 없고 그리고 CG 처리하면 되니까 등장인물의 제약 또는 배경의 제약도 없겠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무조건 무대에서만 가야 해. 내가 지금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예약하고 가야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제약이라는 건요, 시공간적 제약. 내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야만 그래야만 저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무대의 폭은 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장 인물 수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는 파수꾼 같은 경우에는 등장 인물이 4명밖에 안 나와요. 그게 드라마, 영화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장 인물 수가 굉장히 적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극갈래의 특징이기도 해요. 보여주기의 문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현재 진행형, 무대 상연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과 다르게 서술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가 없다는 특징. 이 말은 등장인물들의 대사만으로 모든 게 진행된다는 거야. 대사와 행동만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대사와 행동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내면이라든가 돈병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유추해야 해요. 이들의 행동이나 대사, 표정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또는 내면,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유추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유추한다라는 점이 또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소설에서도 배우긴 하는데요, 보여주기라는 기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극갈래의 특징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볼만한 건 대사의 진행 방식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대사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희곡에서의 대사는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는 거, 그냥 주고받는 대화죠. 그리고 혼자서 말하는 독백, 그리고 중요한 거, 방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샤이니 노래 중에 방백 알아요? 이렇게 세 차이가 나는구나. 알겠어요? 샤이니 노래 중에 방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짝사랑 노래야. 이 노래를 하는 화자는요, 짝사랑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짝사랑을 내 주변 사람은 다 알아. 그런데 거짓말처럼 누구만 몰라? 짝사랑 상대만 모르는 얘기야. 방백은 그런 겁니다. 이 방백을 하는 사람 그리고 관객은 다 알아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 무대 위에 있는 상대방만 모르는 거야. 이게 방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특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화와 독백은 다른 갈래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방백 같은 경우에는 관객이 있는 거에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극갈래, 그 중에서도 희곡에서만 거의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용어 같은 것들은 조금 잘 봐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하는 사람 그리고 관객만 아는 거. 다른 등장인물들은 모릅니다. 그게 특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인물은 모른다. 이런 특징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야 뭐 다들 많이 본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밖에도 해설과 지시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시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행동이나 표정, 말투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허술자가 없는 대신에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특징만 좀 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설과의 그런 차이점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이제 우리가 제약 관련해서 시나리오랑 차이점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는 저번 제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혹시나 희곡을 시나리오로 바꾸는 문제가 나온다면 저 제약 측면에서 좀 많이 문제가